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 로쌤입니다. 자,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가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현대차 아이오닉5 공개되는 날이었는데 하필 이날 급락이 나오면서 전기차 관련주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양호했습니다. 횡보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다우지수 밀려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이제 한파가 진행되고 있는데 잘 버텨주고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대신 하락이 나왔다. 뭐 테슬라가 뭐 하락을 주도하긴 했고 그리고 기술주 쪽이 좀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신규 확진자가 뭐 감소세를 보이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이 보급되고 있죠. 그래서 백신이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라고 보이면서 이제 컨택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좀 미쳤고,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제니 옐런 재무장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이렇게 좀 뭐 영향력이 굉장히 미국에서 가장 파워 있는 제롬 파월과 제니 옐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가 없다. 뭐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에 의해서 이제 뭐 비트코인이 한때 가격이 뭐 출렁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죠. 이 테슬라가 급락한 이유 중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이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비싼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적어놨더니 테슬라의 주가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테슬라 전기차를 거의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더니 이건 또 무슨 소리냐? 라는 뭐 이 투자들의 심리가 발동을 한 것인데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거랑 지금처럼 뭐 과하게 올라가는 게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니까요. 그래서 머스크가 이런 생각을 밝혔다라는 정도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반기 통화 보고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보다는 유지된다라는 정도 얘기해 주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장기 국채 금리 좀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우려감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그 괜히 뭐 추후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만 안 나오면 돼요. 그냥 단기 통화 보고서에는 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뭐 크게 그 정책이 유지된다라는 정도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미증시가 저렇게 밀리면서 우리 증시는 이제 하락하면서 이제 아래로 출렁거리면서 오전장에 시작을 했죠. 근데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증시도 미국 증시 못지않게 잘 버텨주고 있다. 보시면 이 절반 중간 정도 이렇게 선 딱 그어 놓고 그리고 이제 3,000 150포인트가 상단으로 놓고 하단은 이제 2,950포인트 놓고 해서 이렇게 봤을 때 중심선 그어 놓으면은 이 중심을 이탈하지 않고 박스권 위쪽 상단 쪽에서 움직인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강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 상황이면 한 차례 이렇게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수급 자체도 양호하고 포지션도 3월 만기까지 해서 위쪽 방향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밀어내리지도 않고 있다. 만약에 이렇게 밀어내리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저렴한 구간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나 뭐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밀렸는데 괜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싸게 매매할 구간을 주는 것이지 코스피처럼 이제 버텨주면은 장중 조정으로 마감됐구나 그러면 수급이 좋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밀려주면 감사한 거죠. 수급 자체는 이제 코스피는 이제 그 파생 쪽으로 해가지고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고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일단 수급이 좋다라고 이 주식 매매에서 수급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구간은 주식이 매도가 나와도 괜찮은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렸어요. 1, 2월까지는 포트폴리오를 좀 비워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일부가 매도가 나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밀려주면은 감사한 구간이죠. 저렴하게 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는 오늘 잘 버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전부터 계속 이제 부정적인 뭐 그 미국장에서 넘어온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지션 자체는 뭐 콜옵션 같은 경우 상승 포지션을 크게 정리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뭐 금액이 적으니까. 하락 포지션을 일부 구축하지 않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하락 포지션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일부 구축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거기에 선물을 최근에는 이제 매수를 안 하고 있었는데 1000계약 정도면 뭐 순식간에 청산할 수 있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중립이하 수급 정도를 만들긴 했지만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뭐 선물을 대량 매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중립이하 수급이지만 나쁘지 않았다. 왜? 지수가 양호했으니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종목별 동향으로 넘어가서 삼성전자는 계속 82,000원대 요 구간을 유지해주는 정도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되고 좀 한동안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더 내려가서 이게 내려가지 않고 있는데, 미증시 같은 거죠. 미증시도 더 내려가지 않고 잘 버텨주는 것처럼, 뭐 이게 만약에 한 7, 8천 원 정도까지 내려와주면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잘 안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잘 버텨주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하인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디램 가격이 좀 양호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올해는 슈퍼사이클 자연스럽다. 삼성전자 못 가고 조금 쉬는 구간이 나올 텐데, 지금 구간에서 하이닉스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습 그대로죠. 13만 원 넘어가서 이 구간에서 조금 방황하기는 했지만 시간은 좀 걸렸지만 위쪽으로 너무 먼저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뭐 14만 원 돌파 시도 정도는 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만약 14원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가 먼저 이제 치고 달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바로 돌파를 못 하더라도 자꾸 고점을 이렇게 건드려 주는 거는 좋은 현상이다라는 거,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 건드려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뭐 오늘 현대차가 뭐 뚜렷한 움직임은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아이오닉 5 공개 얘기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뭐 횡보하는 가운데 전기차 관련주들은 다들 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줬습니다. 자, 모델명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이라는 거는 원래 이온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전기적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온에다가 이제 유니크를 더한 거죠. 이 좀 독창성 있는 유니크를 더해서 이제 아이오닉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5 같은 경우는 이제 차급을 얘기합니다. 테슬라도 모델 S, 모델 Y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섹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차급을 얘기하는 것이고, 뭐 중간에 이제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대형 세단, 요건 내년에 나올 예정이죠. 아이오닉 7 같은 경우는 2024년에 뭐 예정이 돼 있죠. 이건 대형 SUV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뒤에 숫자가 이게 사이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차종들도 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적용한다라고 해서 아이오닉 5가 이번에 관심을 좀 모은 건데, 주행거리가 좋긴 한데 조금 아쉬운 거죠. 기존에 기대하는 거는 500km 뭐 얘기가 나왔었고, 프리미엄 제품 이제 500km 얘기가 나왔었고, 500km가 벌써 나온다라고 하면은 굳이 전고체 배터리 쪽에 큰 밸류를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500km가 안 되죠. 지금 410에서 이제 430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충전 속도는 뭐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은 18분에 80%가 충전된다라고 해요. 이것만 해도 그래도 굉장히 뭐 좋은 속도다라고 볼 수 있고, 5분 충전하면은 100km를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어디니까 5분 충전만에 100km면은 괜찮죠. 이 정도면 해도.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25일부터 뭐 사전 예약에 뭐 4월 정시 출시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가격은 5천만 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 나온 게, 그래서 모델별로 이제 옵션별로 있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는데, 이제 올해 생산은 7만 대, 이 중에서 이제 26,500대 판매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내년부터는 연간 10만 대를 생산하겠다라고 하니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 LG화학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오늘 안 좋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테슬라, 테슬라가 급락해 나오면서 그 영향력입니다. 90만 원 정도는 유지해주고 있었는데 조금 밀렸다. 만약에 더 밀려준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버틸 재간이 없지요. 똑같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게 70만 원 이탈해준다면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주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 시작하시면 되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는 안 좋았지만 반대로 화학 관련주는 양호했습니다. 롯데케미칼 어제도 말씀드렸죠. 미국 저기 한파 때문에 이제 반사수에 예상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고점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전일 말씀드렸던 뭐 얘기고 뭐 새로운 사실이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증시가 이제 백신 이제 투여 이후에 확진자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컨택 관련주들이 지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파라다이스 뭐 GK의 강원랜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 좋은 모습 보였고 파라다이스는 이제 17,500원 바로 앞두고 있는데 여기를 넘어가야지 진짜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저항받으면 조금 쉴 때 다시 관심 가지시면 되겠지요. 자, 그리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 65,000원 똑같죠. 파라다이스랑 똑같이 기존에 그어드렸던 저항선 오늘 딱 건드렸습니다. 이것도 65,000원 넘어가야지 다시 한번 좋은 추세를 만들 거고 아니면은 쉬는 구간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저항을 매매할 때 저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항 바로 밑에서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저항 바로 밑은 매도 구간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항까지는. 그리고 차라리 돌파하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돌파해서 안착하는 게 확인되면 매수하거나 안착은 종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재매수를 기다리는 게 맞겠죠. 여행주 중에서 하나투어는 좀 큰 종목이죠.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좀 큰 종목이고 롯데관광개발이나 뭐 노량풍선이나 레드캡 투어 뭐 이런 쪽은 이제 좀 작은 종목이죠. 그래서 롯데관광개발도 뭐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19,000원 요 구간을 넘어가고 있는데 19,000원 이 구간 안착되는 거 여기서 한 차례 더 치고 나가야 되고 이탈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래량을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데 여기 안착된다라고 하면 롯데관광개발도 긍정적인 모습 보일 수 있겠죠. 먼저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항공주 같은 경우도 같이 볼 수 있겠죠. 뭐 진에어라던가 이런 종목들, LCC 항공사들 같은 경우가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뭐 어제 이미 치고 나가면서 저항 돌파는 만들어 놨죠. 그리고 나서 오늘 한 차례 더 올라가 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이런 거는 이제 쉴 때 봐야겠죠. 자,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도 기존에 그 면세점 쪽이랑 해서 올해 그 실적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작년 4분기에도 이제 면세점 쪽이 적자에서 이제 흑자 전환했다라는 부분 소식 들려드렸죠. 그러면서 돌파했습니다. 이 정도면 돌파한 거고 여기 유지해주면은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린 26만 원 유지 잘해주고 오늘 다시 한번 컨택트주 움직이면서 움직임을 만들었습니다. 관련주들 뭐 전체적으로 유통 관련주들 다 같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작년에 정말 어려웠던 시기를 거친 종목 중 하나가 CJCGV죠. 영화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칸 뭐 뛰어앉기 해도 안 가는 추세였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해는 이제 그래도 백신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상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좀 괜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이 콘텐트리도 뭐 같이 보시면 되겠죠. 저런 CJCGV랑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텍사스 지역 한파 요 부분에 대해서는 S-오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텍사스 지역이 이제 그 원유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가 올라오면서 이제 중동 이슈하고 미국 이슈하고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유가가. 그래서 S-오일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이제 아람코의 최대주가 아람코죠, 보시면은. 그래서 아람코가 지분은 63.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오일에.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오일은 올해가 적극 공략할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작년 말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움직임 그대로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키네마스터가 작년부터 계속 이제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뛰었습니다. 그리고 쉴 때 보시면 됩니다. 했는데 쉴 때마다 지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고점을 또 다시 돌파했는데
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뭐 네이버도 인수전에 이제 참여한다라는 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매각이 굉장히 흥행을 하는구나라는 이제 인식 속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고 이제는 좀 건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단계로 왔어요. 작년에 이제 10월 달에 8,000원대, 8,000원 초반대에 있던 종목이 지금 4만 원까지 올라왔죠. 매각 이슈로 해서. 그럼 이미 5배가 올라왔으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3만 원 중반대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여기를 돌파해서 이렇게 급등을 한다. 이제는 슬슬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분할 매도로 해서 수익 실현을 기분 좋게 할 것인가 이 부분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네마스터 보면서 이제 솔봉이 같이 움직였죠. 솔봉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뭐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솔보는 이제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코스닥 황제라고 불렸던 세롬 기술이 이제 사명을 변경한 거죠.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뭐 약간 이제 다른 회사에 좀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도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단알. 저 어제 이미 경고해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 거래 정지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슬슬 좀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가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여지없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얘기가 좀 나오고 하면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한 거예요, 단알은. 그래도 수급이 굉장히 좋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 8,000원 이하로 내려갔으면 조금 위험할 수 있었는데 이 구간은 8,000원 구간에서는 이제 아래 꼬리 달고 조금 올라온 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보시고 뭐 추가적인 상승을 뭐 노리시는 분들 제가 말릴 수 없겠지만 저라면은 이제는 조금 수익 실현 구간에 돌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일 뭐 생명보험사 올라오고 뭐 손보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삼성화재라던가 이런 손보사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좀 반등이 나오면 좀 정리 구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금리 인상기에 저는 보험주나 금융주는 이제 이 은행주 이런 종목들은 금리 인상기에 보는 게 맞지 이제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온다 이슈가 있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정리 구간으로 본다라고 어제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뭐 빅히트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한 달 전만 해도 콘텐츠 관련주들 뭐 최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멋지게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지금 푹 하고 쉬고 있죠. 보시면은 그래서 97,000원 이렇게 이탈해주면은 굉장히 뭐 61선 부근 이런 구간에서는 95,000원 아래도 오늘 주고 했는데 굉장히 감사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빅히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 올해 그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작년에도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콘서트나 투어 같은 경우가 다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빅히트는 뭐 또 다른 이제 실적 역사를 쓰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쉬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감사히 매수 포착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고의적으로 좀 눌러내리는 아까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이렇게 고의적으로 좀 눌러내리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어, 조정받는 건 당연한데 지지선을 고의적으로 좀 이탈시켰다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 투자분들 좀 이 종목이 이제 끝났나 싶을 정도로 물량 털기하는 과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한 번 더 밀어내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분명히 전망은 좋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뭐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아니면 뭐 이런 얘기나 아니면 단기 악성 리포트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섹터들 그리고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일부러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감을 조성하고 좀 털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 물량을 털고 올라가기 위한 것들이니까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매수 포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내일부터 해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그리고 아니면은 기존 주도들 뭐 다 괜찮고요. 해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뭐 투자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올해도 분명히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올해도 연말
연초에 지금 최근에 한 달 정도는 제가 조금 쉬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연말에 보면 여러분들 따뜻한 연말 보낼 수 있는 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거 잘 지켜보시고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투자의 개념으로 보시면은 올해도 멋진 계좌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